자산운용자의 삶과 증시각도기의 삶. 요즘 하루 24시간도 부족한데요. 흑삼전탕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은 방송에서도 티가 납니다. 잃지 않는 건강 흑삼전탕. 자, 오늘도 한 포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독이마을 분들도 이제 흑삼전탕으로 설계하세요. 가기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독이마을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28일 미국 마감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 뵙게 된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모두 안녕하시죠? 네, 오늘 미국 시장은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달리면서 역대급 산타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타 랠리 시작된 게 아니고요, 끝나가. 시작이 아니야. 이미 지난주부터 이미 몰랐는데 뭘 시작이야. 이미 끝나가고. 자, S&P 500 1.38% 올라서 4,791포인트. 다우는 0.98% 올라서 36,302포인트. 나스닥 종합은 1.39% 올라서 15,871. 러셀 2000은 0.63% 올라서 2,255입니다. 아무래도 기술주들과 대표주들이 이끄는 날이었는데요. 대표주들의 상승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애플이 무려 2.3% 올라서 $180. 마이크로소프트도 2.32% 올라서 $342. 그리고 메타 플랫폼, 페이스북은 무려 3.26%나 오르면서 $346를 기록했습니다. 알파벳은 0.67% 올랐고요. 아마존은 마이너스 0.82%로 떨어지는 양상 보여줬습니다. 역시나 반도체 주식들이 발군이었어요. 내년도 반도체가 좋다라는 걸 미국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대목인데요. 내년도 그 실물 시장에서의 반도체가 상당히 좋을 것이다라는 걸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2.7% 올랐어요. 그러면 어떻게 올랐겠느냐? 자, ASML은 1.25% 올랐고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도 많이 올랐습니다. 무려 4.65%. 이게 다가 아니에요. AMD는 5.62%, 엔비디아 4.4%, 인텔과 퀄컴도 질 수 없다. 각각 1.2, 1.9%. 대단합니다. 반도체 주식들 엄청나게 올랐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반도체가 아니네. 반도체 아니야, 얘들. 아닙니다. 자, 얘들 봐봐. 이렇게 막 2%, 3%, 4%, 5%씩 올라가는데 막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맞습니까? 여러분? 반도체 맞아?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도체야, 전도체. 반도체 아니고 전도체. 이거는 아니지. 네. 세계의 시장에서 비껴나가는 한국 시장입니다. 참, 한국에 계신 분들 참 인내에 엉덩이 종기나게 생겼어. 엉덩이 하도 붙이고 있으니까 엉덩이 열이 나서 종기나기 직전인데, 자, 기대하십시오. 내일부터는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싶고, 내년도 반도체 업황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반도체, 어제도 이제 노근장 센터장님이 저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노근장 센터장님하고 대담하면서 너무 재미있어서 신나게 막 대담하는데, 역시 이렇게 대담하면서 그렇게 똑똑하시고 지식인 분들은 이런 대담을 잘하면 좋아하시나 봐. 그래서 아주 재미나고 신나게 했고, 이제 CES 갔다 오신대요, 미국에. 그거 갔다 오면 아마 저희 채널에 첫 번째로 출연해 주실 걸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채널에. 그래서 제가 거기가 이제 맛집 TV라는 걸 하더라고. 맛집 TV인가? 투자 맛집. 죄송합니다. 투자 맛집이라는 걸 하던데, 제가 한번 나가겠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예. 자, 반도체 주식들 많이 올랐고, 자, 미국 시장은 오늘 이렇게 많이 오른 데에는 쇼핑액이 증가율이 17년 만에 최고치를 했습니다. 자, 미국 사람 돈 많아? I have big money. 네, 돈 많아요. 왜냐면 정부에서 좀 줬어. 나 저기 장사를 못했는데 다 채워주더라고. 매출에서 채워주더라고. 야, 이 놀라운 상황들이 주머니를 든든하게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년 상반기까지 미국 사람들 돈 계속 쓸 것 같다. 주머니에 돈이 꽤 많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반도체 괜찮다. 왜? 디지털 디바이스 계속 살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도식적으로 생각하던 그게 아니라는 거죠. 도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 이렇게 한번 노트북 좀 사줬으니, 자, 이제 다음부터는 서비스 지출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노트북은 못 사, 물건 못 사, 텔레비전 못 바꿔 했는데, 이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저도 이제 올해 초에 새로 노트북을 4년 만인가 5년 만에 바꿨어요. 근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거 왜 이제 바꿨을까 하는 느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바꾼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바꾸라고 얘기하고 싶은 느낌? 지난 5년 만에 이 그 디지털 기기의 성능이 상당히 개선되었더군요. 사실 노트북을 매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느낀 게 나만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아니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걸 쓰면 계속 새로운 걸 쓰고 싶은 마음이 들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돈이 없다면 제한적으로 여기 썼다가 저기 썼다 나눠서 쓰겠지만 생각보다 돈이 많다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이번에 17년 만에 자, 여러분 이번 이 상황이 어때요? 오미크론이 진짜 그 확진자를 역대급으로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아무리 좀 약하고 그렇다고 해도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뭐 금리도 올린다 그러고 뭐 이러는 상황인데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이건 뭐라 그래? 일반인들은 주머니에 돈이 많으면 일단 많이 쓰게 돼 있죠. 물론 그걸 잘 아껴서 이제 돈을 잘 모아서 종잣돈을 모아서 투자를 하고 뭐 또 그렇게 해야 되긴 하는데 어찌되었건 주머니에 돈이 많으면 없을 때보다는 그래도 더 쓰게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미국 시장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연말 쇼핑 시즌 17년 만에 가장 높은 쇼핑액 증가율을 보여주었고 이것들이 지수를 사상 최고치로 이끌었고 또 중국에서도 이제 완화를 하잖아요. 그것도 영향을 미쳤다. 자, 판때기 한번 보면서 어느 정도로 강세였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빨간색은 하락, 푸른색은 상승. 자, 빨간색이 있어요? 거의 안 보이죠? 거의 안 보여요. 디즈니, 넷플릭스, 버라이존, 뭐 이런 거, 좀 빠졌고, 아마존 좀 빠졌다는 거 빼고는 싸그리야, 싸그리. 아니, 오미크론 확진자들이니까 바이오는 바이오대로 오르고, 기술주는 기술주대로 오르고, 은행조차도 오르고, 하여튼 안 오른 게 별로 없을 정도로 산업, 소비재, 부동산, 에너지, 그냥 싹 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보다는 상승 종목 수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은 날이 어제였다. 이렇게 표현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래도 투자 심리를 좋게 만들었던 것은 이제 마스터카드의 발표였습니다. 마스터카드가 자기네 이제 결제한 것들을 근거로 발표를 한 거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4일까지 자동차 판매를 제외한 미국 소매 판매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5% 늘었다. 그리고 이것은 17년 만에 최고 증가율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작년 연말 쇼핑 시즌에 비해서는 10.7% 증가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돈 많아요. 네. 자, 어디까지 돈 많으냐가 중요한데 내년 상반기까지 돈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돈을 쓰고 싶어도 못 쓰잖아요. 어디 여행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오미크론 확산되니까 항공편이 2,000편 이상 취소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련주들은 좀 약세였죠. 그렇다고 엄청 약세도 아니에요. 1%대밖에 안 빠졌어. 항공주들 좀 그랬었고 좀 많이 빠진 애들이 어디냐면 이제 언택 관련주인데 펠로톤. 제가 집에 자전거 롤러를 사놓고 지금 2년 반째 방치해요. 한 번도 안 올라갔어요. 2년 반째. 지루하거든. 힘들어. 주식 투자보다 더 많은 인내를 요하는 게 실내에서 자전거 타는 거다. 그래서 실내에서 자전거 꾸준히 타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선수 빼고. 이게 지루해요. 그러니까 펠로톤은 그 지루함을 낮춰준 건데, 그래도 지루한 거야.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가 빠지고 노르웨이안 크루즈, 줌, 비디오, 라스베가스 샌드 등이 주요 하락 종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자, 오미크론 확진자는 어떠냐? 꾸준히 증가해서 미국의 하루 확진자 수는 21만 명. 와, 역대급이죠. 2주 전에 비해서 거의 배로 늘었습니다. 83% 증가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쇼핑이 이렇게 좋고 주식시장은 위험자산 선호가 빵빵빵 터지느냐? 일단 오미크론 확산이 되더라도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시장에서는 괜찮을 것 같은데 팬데믹, 엔데믹 이런 거죠.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넘어갈 거라는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계속 그 데이터 나오는 걸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확진자 접촉과 관련한 방역 규제를 완화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완화했다는 건 뭘까요? 파우치 박사님은 확산 속도가 너무 빠르고 전염력이 너무 지나치게 강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사망률이 안 준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뒤집어 보면 뭐냐면
확산율은 엄청나게 심한데 그 역시나 확실히 우리가 계속 생각했던 치명률, 중증률은 확실히 떨어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많이 걸리니까 사망자가 유지된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파우치 박사님 같은 분들은 이거 제어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이 야 이제 이거 시간 조금만 더 지나면 이제 진짜 엔데믹 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자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현장은 조금 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야 이제 엔데믹, 우리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이거 이미 선반영을 하잖아요. 머릿속에서 끝났네 이러는 거야. 실제 끝나는 건 6월달 이후에 끝날지라도 지금 투자하는 사람들은 분위기 보니까 뭐 이제 3월이면 구체적으로 상당히 많이 줄어들 거고 6월이면 완전히 끝났네. 그러면 지금부터 반영? 이렇게 선반영하는 거야 항상. 그쵸? 근데 실물 시장은 선반영 안 돼 있습니다. 실물은 실물이에요. 실물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겹쳐지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훨씬 더 강해진 것이 오늘의 미국 시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마 연말까지 1월 2일까지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전 장이 좋았을 때 보통 그리고 1928년도부터 지금까지 연말 연초장은 대체적으로 80% 정도가 좋았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이번도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또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많이 오른 거 빼고는. 자,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케이든 디자인 시스템 이런 주식도 52주 신고가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도 마찬가지고요. 52주 신고가에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케이든 시스템 같은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일종의 그 소프트웨어 엑셀러레이터라고 보면 돼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데 쉽게 만들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 회사인데 이 회사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계속 신고가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반도체 제조와 제작에 많은 그 사람들이 달려들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건 결국 지금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강세다라는 것, 그 다음에 미중 무역 갈등과 전쟁에서 이 반도체가 수혜를 더 잇고 있다. 왜냐하면 각기 플레이를 옛날에는 분업화했는데 아니야 그냥 자체 공장 다 만들고 자체 생산 다 해야 돼 이런 분위기로 넘어갔고, 또 하나 그 빅테크 업체들은 이제 인텔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겠어. 우리가 직접 만들겠어. 이것이 더 효율이 좋은 것 같아.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만들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이 시장이야.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AMD가 애플이 대표적인 거죠. 애플이 대표적인 거예요. 지금 상방 통합을 하면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이제 조만간에 아이맥까지 M1 맥스 칩을 단 아이맥까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진짜 완전한 삼방 통합이고요. 제가 상방 통합된 것들을 써보니까 옛날 그 인텔 칩 썼을 때보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소프트웨어 연동성이 조금 더 동기화 연동성이 조금 더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 편의성이 조금 더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애플의 무서운 점은 디자인도 무섭죠. 디자인 무섭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의 효율성 무섭죠. 근데 제일 써본 사람 입장에서 제일 무서운 건 동기화와 연동성이에요. 이 부분이 물론 이제 안드로이드 진영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정말 이게 폐쇄적인 그런 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진짜 애플의 무서운 점이다. 그래서 애플이 지금 성장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폰 때문만은 아닌 것 같고요. 폰 때문에 다른 걸로 자꾸 확산해요. 옛날에 사실 그 애플 컴퓨터라든가 애플 맥북 쓰는 사람이 얼마나 됐겠어요. 근데 한국에선 좀 불편한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금융 관련이라든가 이런 것들 되게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유인이 좀 있어요. 이게 그 통합적인 그 기기별 통합이 너무너무 편해서 그냥 여기서 작성하다 저기서 작성하다 막 서너 개 작성을 막 해도 그냥 따다다다닥 다 붙어버리니까 내 아이디로 그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무 효율성이 조금 높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한국에서는 좀 불편하긴 합니다. 네, 자, 채권 시장은 장기 채권은 가격이 상승했고 금리는 하락했습니다. 단기 채권은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고 금리는 상승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 다시 1.5 근처에서 1.479%로 금리 떨어졌고요. 2년물은 0.7028%로 15bp 정도로 금리가 올랐습니다. 0.7대까지 다시 올랐어요. 자, 이제 채권 단기물, 2년물과 5년물의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건 뭐예요? 네, 이제 내년도에 금리 인상이 가시권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걸 채권 시장이 인식하면서
단기물을 더 이상 떨어뜨릴 수 없는 상황에 봉착했으나 그러나 연준은 장기물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 팁스 등을 이용해서 물가연동 국채 등을 이용해서 계속 장기물 금리를 안정시킬 거라고 하는 믿음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물 금리는 쉽사리 올라가지 않는 상황들이 지금 지속되고 있고, 아무리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올려봐야 1%대에서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거라는 확고한 믿음이 지금 시장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그렇게 안 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10년물 국채금리가 1.5도 못 가고 지금 1.4대에서 뱅글뱅글 도는데 아마도 내년도에 물가 상승률과 경기 상승률의 강도가 매우 세게 나타나게 된다면 미국 연준은 지금 시장이 예상하고 전도표에서 찍었듯이 금리를 3번까지 올릴 가능성은 열어두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의 태도는 어때야 된다? 약간 보수적이어야 된다. 그렇다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아이고 내가 금리 인상을 안 하면은 내 주식시장이 더 좋을 거니까, 위험자산이 더 좋을 거니까 금리 인상 안 할 거야 라고 예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투자의 태도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어떻게 된다?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 놓고 거기서도 견딜 수 있는 포트를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금리를 바라볼 때 최악의 상황이라는 건 뭐냐면 내년에 금리 3번 올릴 수 있어 라고 바닥을 깔고 포트를 구성하는 것이 오히려 포트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운용에 있어서 실질적인 운용의 마인드를 만드는데 중요한 포인트라는 점은 꼭 기억을 해주세요. 저는 그냥 설명만 해주는 사람 아니잖아. 그죠? 예. 여기 실전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실전으로 투자할 때의 마인드는 꼭 여러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10년물과 2년물의 금리차는 77.6bp까지 줄어들었어요. 80bp대에서 77.6bp로 금리차가 줄어들면서 가격 일드커브가 평탄했다. 금리차가 이렇게 높은 게 이렇게 누웠다라고 해서 우리가 평탄화됐다, 플래트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플래트닝 자체를 많은 사람들이 되게 안 좋게 보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참치형을 다시 불러와야죠. 참치형의 말에 의하면 과거 데이터에 따르면 90년대 후반대에 이 금리차가 줄어들면서 본격적으로 버블화의 진행 과정들이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 근거로는 금리가 줄어들자, 금리차가 즉 은행 입장에서는 예대 마진이 줄어드는 거죠. 예대 마진이 줄어들자, 너무 어려운가? 안 어렵죠? 예대 마진이 줄어들자 어떻게? 그 마진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많은 대출을 한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 은행들도 대출의 증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거는 시중의 민간 은행들이 대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중의 회전 속도가 상당히 빠른 자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은 주식시장에 버블을 일으킬 가능성을 크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 요소다라고 얘기했는데, 설득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가 줄어드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시중의 자금이 더 돌아서 버블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는 건 기억하셔야 될 대목이고요. 근데 언제 위기가 되느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면. 이건 뭐예요? 예대 금리차가 줄다가 역전되는 것은 역마진이 나르죠. 그러면 은행들은 대출을 한다 안 한다? 걷어들이죠. 자, 그러면 시중의 유동성이 흡수된다. 어디로? 은행으로. 그러니까 유동성이 말라버리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위험한 거다. 예대금리차 역전이 왜 위험하냐? 은행이 대출을 회수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유가는 75달러대까지 상승했고, 천연가스는 무려 8%, 요즘 크게 올랐다 내렸다 난리도 아닙니다. 천연가스가 3.92달러 기록을 했습니다. 델라스연은의 12월 제조업 활동 지수는, 기업 활동 지수는 8.1이 나와서 전월 11.8보다 예상치 15보다는 상당히 부진한 제조업 활동 지수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약속드렸던 대로 여러분들과 긴 시간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